오늘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는데 더우고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특히 상인공원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앞으로 서울시당이나 중앙당에서 임덕규 상인공원님 행사 참여에 대한 그 차량 문제를 좀 면밀히 준비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월 1일날 지난주에 서울, 인천 이렇게 우리 당원 단합대회 겸 간담회를 가졌고요. 오늘 이제 우리 당을 세 동분인데 우리 이제 이번에 경기, 그다음에 대전, 충남북, 강원 이렇게 간담회를 가집니다. 다들 잘 계셨죠? 네. 오늘 뵈니까 또 새로 또 같이 오신 분들 계시고 특히 오늘 이 자리 굉장히 좋으네요. 어림지가 우리가 저기 소개해놨는데 보니까 4만 시대 때 이 인공으로 이 못을 만들어서 농경, 농업 작물 재배하는데 활용을 했다. 굉장히 오래된 1000년 이상 근 2000년 가까이 되는 그러한 곳이죠. 사람이 한번 손을 대면은 저렇게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농업 용수로 혹은 현대인들한테는 관광지로 여러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의 손에 따라서 그 만들어진 작품이 또 만들어진 산물이 사람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4년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가 반성되는 부분도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참 많고요.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터기 집회를 우리가 다 무너진 집회를 시작을 했고 좌파들의 광화문을 저희들이 탈환을 해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고 또 대한민국의 이 정의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누군가는 보여야 되는 거다. 당신들이 다 옳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거짓이고 음모였고 그것은 불이었다라는 그 사항들을 누군가는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을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다. 우리 당원 아니에요. 여기 놀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왜냐면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았는데 하나는 뭐 일반 좌파들로 봐서는 저거 공화당 키워가지고는 머리 아프다. 농산물보다도 훨씬 강한 요즘 말하는 개딸, 지금의 개딸 개념은 다르지만은 그 정도의 응집력이 있고 단결력이 있는 역량을 가진 우파의 아스팔트 조직이 만들어졌다 라는 데 대해서 좌파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언론방송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조선일보, 조중동은 그냥 넓게 박수치기 바쁩니다. 왜? 그들은 국민의 언론 방송이 아니고 자기 사주들을 위한 그러한 쪽에 많이 더 기울어져 있고 그러면은 정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보수 언론들이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보수의 개혁은 안 되는 거예요. 보수 개혁은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 또 이렇게 보수가 껍데기 보수가 그대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은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가 하는데 그 누군가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정치인들이 목숨 걸고 개혁의 전선에 서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정신 바뀐 언론 방송들이 진실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의의 편에 서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국민들이 혁명을 하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후자부터 보면은 민초들에 의한 혁명의 길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힘이 한계가 왔다.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이후에 65년이 지났잖아요. 65년 지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리셋해야 된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향후 세월이 많이 빨라지니까 이제는 뭐 50년, 60년 이렇게를 보지는 못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향후 30년, 적게 2050년, 향후 25년 정도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서 그 바탕이 앞으로 2100년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에 지금의 정치권이나 지금의 편중된 언론 방송이나 또 국민들의 마음이 그것이 가능할까? 저는 힘들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거냐? 내 자식이,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 손녀가 거짓의 나라, 진실이 아닌 거짓의 나라에 살겠다. 정의가 아닌 불의가 이기는 나라, 또 자유가 사라진 나라, 이런 나라에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지금 1948년도 국회가 구성되고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민초정당,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기득권에 저항하는 정당, 소위 붉은 세력들이 아닌, 소위 자기들이 좌파고 사회주의자들이다, 이런 세력들은 전성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는 그러한 세력인데, 잘못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득권에 반하는 세력들이다, 이래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이번 국회를 독점하면서 보면은 의회 독재를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 또한 굉장히 기득권 세력들이다. 근데 우리 공화당은 지금의 모든 정당 중에서 민초들이 만들어둔 정당이고, 그것이 기득권에 반하는 반기득권 세력들이다. 반기득권 민초 세력들이라는 부분에 우리 공화당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제가 방송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기득권, 반기득권 민초들이 만들어진 정당.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반기득권이라는 것은 기본의 틀을 깨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60년에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이후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혼돈이 생긴 거예요. 기득권은 혹은 국가는 또 가진 사람은 뭐 이렇게 개념들을 이제 나쁘게 몰고 왔는데, 제가 말하는 기득권은 정의감이 없고 불의의 세력, 자기 권력만을 탐하고 자기끼리 나눠먹는 권력 세력, 자기 사주들만을 위하는 언론 공화국 조중동,
언론공화국들, 얘들을 저는 기득권이라 보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여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국가의 보조금을 엄청나게 그들이 몇 번 무너질 때 국가의 세금으로 그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2세, 3세로 가면서 자기 돈이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국가를 한원하, 국민들한테 한원하라는 얘기는 당신들의 성장을 SK를 한번 보자고요. SK 노태우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은 점을 밀어줬습니까? 선대회장들이 얼마나 많이 뒤집어졌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략적으로 혹은 우리가 발전하는 그 발전의 공식 자체가 다른 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빠른 성장을 가져왔는 거기에 혜택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사회적인 그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들을 향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가? 최태원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 또 그들을 악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단지 하나 사회가 건전해지고 그러면은 최태원 사람이 노소영이라는 부인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했다는 것은 고개를 들면 안 되죠. 고개를 들고 다니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반도덕적 인사 아닙니까? 근데 그런 회장이면 그건 다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건 올바른 기득권, 그건 국가입니다, 국가. 기득권이라는 것은 국가잖아요. 대한민국 기득권이라는 보수 이런 다 국가로 그동안 전철이 돼 있어요. 보수라는 나라. 그래, 나라를 지켜야지. 그러한 세력들을 보수라 봤어요. 근데 이게 혼돈이 생긴 게 정의롭지 못한 기득권 세력도 보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보수가 이걸 얻어먹는 거예요. 보수 세력들은 나쁜 거야. 진보는 좋은 거고 보수는 나쁜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보수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공화당은 기득권 세력들의 정의로움을 바라는 그러한 정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공화당은 막연하게 그냥 반기득권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들의 올바른 정의로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정당이다. 그런데 소위 보수 기득권 정치인들과 좌파 기득권 정치인들의 지금의 행태는, 보수는 껍데기만 보수다. 좌파는 그야말로 나라를 완전히 나라의 정체성을 뒤집어 버리려는 그러한 잘못된 기득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도 잘못된 보수의 기득권으로 기울어버렸고, 왼쪽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들도 소위 말하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좌파 기득권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양당의 큰 이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정의로운 그 정당으로 바꿔나갈 거냐라는 부분이 우리가 7년 8년간 아스팔트에서 싸웠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항상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어. 선동 거짓 업무야. 그건 분명히 선동 거짓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른쪽에 배신자들, 왼쪽에 나라를 뒤집어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국가 합장하다시피 소위 껍데기 거짓 보수들하고 좌파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 맞잖아요.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을 한번 보세요. 탄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법치는 힘이 없어져. 왜? 가장 큰 법치 사망의 일을 했잖아요. 법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전원 대통령이 감옥 보내고 탄핵시켜버리니까 법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법치라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고개 들고 조국이도 고개 들고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이 다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로 말하면 파렴치범이잖아요. 뭐 조국이 같이 광화문에서 돌아가신 분들 진상을 규명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은 파렴치범이 아니죠. 제가 파렴치범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라가 위험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거는 애국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그런가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소위 불법 행위들을 했는가? 조국은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단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전부 다가 이제는 법치 사망이라는 길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큰 도둑놈이 있는데 작은 도둑놈은 나는 아니야. 내 바늘 하나 도둑했는데 옆집에 봐 소도둑놈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 이러한 사회 법치 사망이 된 그것은 진실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의 나라. 두 번째는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 잘못했어. 그건 잘못된 거야. 국민들이 거기에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이것은 보편화된 불의의 사회, 정의가 무너진 사회,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편화된 웬만한 불의는 불의라 아니라 보는 그러한 굉장한 잘못된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될 자유를 버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6월 6일 날, 현충일 날, 국립묘지 참배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참배를 했잖아요. 건국 대통령의 정신은 자유정신이라고, 자유. 과연 이 나라가 자유가 제대로 살아있는 나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진실 정의가 사라진 나라의 자유는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껍데기 자유라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총선 이후에 화두를 던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 당명도 바꾸고 또 하나는 탈박근혜, 탈태극기, 탈거국. 우리는 거구가 아니죠. 아주 정상적인 보수의 민초보수정당. 아주 정상적인 민초보수정당인데 우리를 그렇게 몰았죠. 왜? 양당,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우리를 대적하기에는 버거운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몰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그렇게 선거 때마다 그런 상황으로 갔잖아요. 그것은 옳지 않다. 제가 JTBC 장문한 여의동과 가서 했던 얘기,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정의 감옥을 보낸 장본인들이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수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의 반성할 지점은 뭐냐? 대통령 후보로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차입했잖아요. 차입. 탄핵에서 법적인 잣대로 특검 박영수 그 소위 말하는 인간 같지도 않은 박영수 특검의 일원으로 팀장으로 윤석열이 팀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삼성을 묵시적 청탁이라 엮어서 35년형을 때린 사람이에요.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죠?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니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뽑아야 된다. 그럼 차악을 뽑았으면 차악만큼 기대를 해야죠. 차악만큼 기대를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그때는 몰랐습니까? 그때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없었던가요?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당신은 검찰총장이 아니라는 거야.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거야.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자기 부인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월 6일 날 제가 현충원 가서 그 가슴이 까렷하고 가슴이 아파요. 저분들은 민초들인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과 가족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인데 일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김건희 여사 때문에 2년간을 국민을 이렇게 마음 아파 하는 것은 차악의 행동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못 뽑고 차악을 뽑은 죄를 우리 국민들이 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좀 차려서 전공법으로 특검 다 받으면 어때요? 아니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은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또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간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일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그것은 대한민국을 제대로 잘 이끌어달라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잘 이끌어야죠. 그런 부분하고 국가와 민족과 국민이 투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영부인에 대한 처신은 잘못된 거다. 그럼 그렇다고 이혼을 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순간에요. 한동훈은 25년간 형님 카톡으로 거의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한테 카톡 해가지고 형수님 가던 자가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얼마 며칠도 안 돼가지고 싹 배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대통령 후보 1순위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하고 예를 들어서 변성근 부총장이 한 30년 같이 했는데 권력이 가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배신자가 인간적으로 인간도 아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위한 거지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의 비판 제가 하는 것은 지난 총선 때 보수를 다 뭉쳐야 되는 거예요. 좌파 운동권 애들 소위 말해서 정치의 흐름도 하나도 모르는 애들 얘기 들어쌓고 또 김영주나 이상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들고 와가지고 개혁인사라고 떠들어잡고 누가 그것을 개혁인사라고 봅니까?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면은 우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바깥의 애국 세력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상상을 못하는 그분은 상상을 못하는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거짓말도 잘 하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천 문제 가지고 또 난리 나겠죠. 그렇지 않은 바깥의 보수 세력, 건전한 보수 세력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껴안아야지. 제가 그러잖아요. 100만 유튜브, 보수 우파의 100만 유튜브 5개, 6개가 반한동훈 전선에 섰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중도? 오세훈,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따뜻한 보수 개념이 어디서 좌우로 딱 갈라서가지고 그 극단적인 투쟁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 상황을 인식을 못하고 중도 따뜻한 보수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보수 세력들 다 모으고 힘을 키워서 했으면은 저는 뭐 한 130석까지는 얻었지 않겠는가. 130석까지는. 그런데 아니 바깥에서 고생하고 뭐 보수라는 세력들 다 내팽개치고 말도 안 되는 몇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뜻한 보수도 떠들다가 망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 출신들은 제 친구도 김수남이 검찰총장인데 검찰 출신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들고 나올 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참패하면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다 했으면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염체도 없는 나라, 뭐 자유가 사라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무너졌다, 이런 나라뿐만이 아니고 염체도 없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뭐냐, 아이고 뭐 이재명은 내보다 더한데도 살아남더라. 내가 뭐 25년 형님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하겠나? 비서실장하고 뭐 다 바깥에 옆에 있던 유승민도 배신해도 살아남고 배신자들은 다 살아남는 나라가 되더라. 그것은요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우리가 말한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는 또 뭡니까?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당당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수의 가치, 보수 인물들은 정반대로 가는 거야. 보수 인물들은.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나경원 의원한테 뭐 지구당 부활 때문에 제가 얍사바닥 했더니 나경원 의원이 반발합니다. 내가 오늘 유튜브로 말씀드릴게요. 얍사바닥 표현은 제가 안 쓸게요. 그런데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 한동훈이 의당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도 한동훈하고 부딪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홍준표 뭐 대구시장이지만 맨날 비아냥거리자, 비아냥거리는 거하고 자기 어떤 뜻을 전달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남을 비판하고 또 옳은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듯이 옳은 길을 갈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에 대한 자부심을 꼭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너졌다고 아까 우리 고문님, 상임 고문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런 상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완전히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가고, 그러한 새로운 지도부가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의 당명도 바꾸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 또 제가 요즘 더 고민하는 부분은 향후 30년의 대한민국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정치 제도는 어떻게, 그 제도에 따라서 국회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경제는 어느 포인트로 어떤 상황으로 가져갈 거냐, 문화 부분이나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향후 30년의 그림을 이제는 그릴 때가 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 8년차 들어갑니다. 그죠? 7주년이 8월 30일이 7주년인데 8년차 들어가는데 8년의 우리 공화당의 그림은 뭐 우리 공화당 독자적으로 뭐 모아서 뭐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렇지만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제세력들하고의 연대. 저는 뭐 사실 우리 공화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력을 좀 모으고 바깥에 정신 차린 껍데기 보수 국민의 힘의 이제 가치가 저는 거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 이래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거예요. 거기와 우리 공화당이 합당을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를 대비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원 동지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도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 건가? 시도당도 뭐 지금 경기 서울 같은 경우는 자립을 했어요. 이제는 운영위원들이 뭐 120명, 130명 가까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할 시기가 됐다. 제가 방송은 여러 군데 앞으로 나갈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나가는데 제가 지난 YTN이나 JTBC에서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들어보면은 조은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다 얘기해 놨거든요. 국민들한테도 그걸 좀 알리고 싶어서 그것은 보수에 대해 변화의 상황이 오고 그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가고 우리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당명은 변경을 할 겁니다. 당명 변경하는데 당명은 뭐 어떻게 변경한다 이런 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뭐 좀 더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전당대회 날 당명 변경의 건도 같이 발표를 하고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 하자는 분들도 꽤 있고 이제 태극기 집회에 뭐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분도 있는데 뭐 집회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회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6월 22일 날 영남권 우리 전체 산행경 간담회를 하고요. 7월 13일 날 우리 당원 전체 단합대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장소가 정해지면은 우리 전체 당원이 다 모여서 한번 단합도 하고 우리의 결의를 좀 다지는 그러한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비는 오지만은 우리 하고 나니까 한 바퀴 다 돌고 끝나니까 비가 또 와서 비는 안 맞은 것 같아서 좀 괜찮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뭐 한 300명 가까이 오셨고 지난번에도 한 180명인가 서울 인천 그 정도의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잘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 분들하고 소원했던 주변 분들 자주 만나시고요. 가족분들 좀 만나시고 또 하나는 건강을 자랑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에 스스로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편찮은 분들이 좀 계셔서 어제도 제가 몇 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편찮은 분들은 빨리 완쾌하셔서 우리 동지들과 더 좋은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애국동산 부분을 이제 다음 8월 새로운 지도부가 나면은 우리가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 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그래서 그쪽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우리 동지들한테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났더니 동지들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을 좋아해서도 있지만은 내가 힘들 때 동지들 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뭐 요양원 가면 안 돼. 뭐 그런 사건들도 많은데 우리 동지들 중에 의사도 있고 또 간호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뭐 소위 요양원 가격은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니까 거의 반가격 정도로
동지들의 공동체 그러한 요양 시설들을 해서 하면은 거기에 텃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애국동산 했던 그러한 구조에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더 첨부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을 거다. 왜냐면 뭐 그거 해가 돈 벌겠다. 거기 재단법에는 돈을 벌어봐야 자기 개인기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자리는 예천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공화당하고도 가깝고 또 그래서 그 병원도 또 가까운 데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땅도 좀 보고 또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안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8년의 동지 이제 곧 10년 됩니다. 10년의 동지들에 대한 보답을 우리 동지들이 해드리자. 새로운 우리 공화당이 꼭 해야 될 도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에 대한 도리를 우리 공화당이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공화당은 정치적인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냥 투입만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이제는 결실을 받는 그러한 정당의 모습도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 분 딱 일어나서 어디 도에 누굽니다 해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공부를 잘 안 했다는 건데. 제가 향후 대한민국의 30년이라는 그림을 뭐 아무튼 1000원 쓸 정도로 좀 만들 생각이에요.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공유를 좀 할 생각인데 그러한 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은 주시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향후 30년 백서를 우리가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공화당은 준비된 정당이다 라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차기의 지도부들은 아마 정책적인 부분에 좀 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30년의 그림을 좀 더 조밀하게 그려가면서 그것을 보수 단체들 혹은 정당들하고 연대를 해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뭐 오늘 질문 뭐 하신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있는데 예. 그 당명칭은 지금 국민공화당이라는 명칭이 공화라는 정신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국민공화당이라는 명칭이 대두되고 있고요. 뭐 개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개혁을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뭐 그런 당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또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공카 부분에 좀 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공식 카페 우리 공화당 공식 카페에 그냥 들어오기 되게 쉬워요. 모르시면은 뭐 중앙당에 민원실에 전화해도 다 방법을 가르쳐 드리니까 공식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방송 나갔던 거나 제가 또 생각하는 거나 각 최고위원님들의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니까 공식 카페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직 부분은 우리 주요 간부 2,000명 지금 평면적으로는 다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 조직화로 만들어 가느냐. 옛날에 공산당이 하듯이 5호 담당제라고 했는데 우리 당간부 한 명이 4명의
이제 당의 간부들을 같이 연설해서 가는 그러한 시스템. 그래서 한 500명 정도의 핵심 간부님들이 당의 축축으로 되는. 근데 500명 핵심 간부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2,000명도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면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부분들만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오늘 이런 간담회 하면서 여러분들 간담회 보통 이래 하면 한 600명 정도 모여요. 우리가 보통 600명 정도, 뭐 영남권까지 하면 600명 정도가 오늘 뭐 280명, 지난주 180명, 다음 주 이래 하면은 뭐 한 600명 정도의 우리 당의 핵심 간부들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600명의 핵심 간부들이 당의 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000명의 스크럼을 짜자고요. 각 시도당에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시도당마다 다 특장점이 다 있고 또 뭐 잘하는 데도 있고 힘든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이번 전당대회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인식을 해서 밖에 나가봐야 지금 밖에 나가봐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봐야 밖에 나간 사람들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제 개인 생각은 나갔으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공화당은 좀 잊어버리고 뭐 당신들이 좀 모여서 우리 공화당보다 또 더 잘 크게 좀 잘 만들어라 하는데 우리 공화당이 그래 좋은가 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크게 좀 포용력도 가지고 그런데 음해라든지 거짓 뭐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나는 아까 탁자가 있으면은 막걸리라도 한잔 하려고 했더만은 뭐 다 없애버렸네. 저 뒤에 그 사장님 돈 좀 벌어야 되는데 막걸리도 먹고 뭐 좀 물락했는데 다 없애가지고 시간을 일찍 맞추니까 여러분들 여기 탁자에 좀 앉아서 오뎅에서 막걸리도 좀 드시고 335 모이셔가지고 서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자리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